자, 오늘 하는 부분은 이제 새롭게 나가는 부분이고요. 함수와 그래프 부분이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함수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우리한테 익숙한 단어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처음에 이제 함수라고 하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대응이라고 하는 걸 해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대응이라는 걸 배웠어요. 우리가 사실은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우긴 했는데 x의 값이 예를 들어 1, 뭐 2, 3, 4 이렇게 있으면 y값이 예를 들어 얘의 식이 뭐 2x야. 그러면 x가 1이면 2, x가 2면 4, x가 3이면 6, x가 4면 8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x의 값이 아니라 1이라고 주어져 있으면 그거를 그 식에 넣었으면 y값이 이제 하나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의 관계를 대응 관계야 라고 우리가 사실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함수라고 하는 거는 x의 값이 하나일 때 y값이 한 개, 오로지 하나만 나오는 경우를 우리는 대응관계라고 얘기하고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x의 원소가 빠짐없이, 그죠? 한 가지도 빠짐없이 y의 원소 오직 하나씩만 하는 걸 우리는 함수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보시게 되면 좀 보실 수 있는데 우선은 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x에서부터 y로의 대응 중 함수인 것을 찾고 라고 했거든요. 우선은 함수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별을 할 거야. 근데 함수이려면 x의 값이 오로지 y값 하나로만 가야 돼 라고 했거든요. 그쵸? 근데 기억은 두 개로 왔기 때문에 함수라고 할 수 없어요. 그쵸?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밑주신 부분에서 뭐라고 했냐면 x의 값이 빠짐없이 그죠? 빠짐없이. 근데 디귿은 지금 빠져있죠. 대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럼 하나도 빠짐없이 only y의 하나로만 대응된 건 니은밖에 없어요. 맞죠? 그럼 얘가 함수예요. 자, 그리고 났는데 문제에서 이제 뭐라 하냐면 정의역, 공역, 치역. 처음 보는 단어들이에요. 그쵸? 처음 보는 단어들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정의역이라는 것과 공역이라고 하는 것과 치역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공역은 많이 쓰이지는 않아요. 많이 쓰이진 않아요. 실제로 약간 집합하고 명제는 그냥 기본적인 에피타이저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 함수 단원에서 계속해서 배우는 이 단어는 수능 때까지 가져가야 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수능 때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걸 스킬 하려면 기본적인 배경 지식으로 있어야 하는 정도? 네. 그래서 그 정도로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정의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x의 값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아놓은 것 이러면 뭐가 생각나죠? 우리가 그전 단원에 썼죠. 집합. 그죠? 그래서 우리가 x의 값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대응될 수 있는 x의 값들을 모아놓은 x의 뭐라고 할까? 얘는 잠깐만 얘는 타임 적지 말아봐봐. 그래서 그냥 우선 그냥 x의 값들의 모임. 그걸 정의요. 그럼 공역은요. y의 값들의 모임. 되게 생소하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좌표평면이 있으면 우리가 보통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좌표평면이 있으면 x축이라는 게 있고 y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렸다고 치면 x의 값에 해당하는 y가 어쨌건 있고 그리고 이 y라는 이 공간감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그 위에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y값은 그 안에서 가능해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의 대부분은 뭐 예를 들어 1차 함수, 그러니까 직선, 그 다음에 2차 함수,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을 함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건 그런 것들이 다 좌표평면 안에 그려지는 건데 우리가 좌표평면은 실질적으로 정의역이 실수 전체예요. 그러니까 x가 실수 전체. 그 다음에 공역도 실수 전체예요. 실수 전체. 네. 그러니까 모든 시에서 다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치역은 이제 뭐가 되냐면 치역은 fx의 모임이에요. 근데 우리가 fx가 뭐냐면 함수값을 의미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역이 실수 전체라고 하지만 실제로 치역이라고 하는 건 이 대응되는 값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좌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해당해서 모아놓은 거를 치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의역, 공역, 치역은 지금 당시에 좀 생소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하다 보면 익숙해질 거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역은 중요하지 않지만 정의역과 치역은 뒤로 가셔서 유리함수와 무리함수 하실 때도 계속 쓰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정의역은 x의 값의 모임이잖아요. 우리가 대문자 x라고 쓰고요. 집합이니까. 1, 2, 3이라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y, 공역이죠. a, b, c, d. 자, 그 다음에 치역. 치역도 보통 그냥 y라고 많이 써주긴 해요. 근데 치역은 a, b, c가 되죠. 왜? 선택된 함수의 값들만 적어주기 때문에 d는 적어주면 안 됩니다. 자, 지금까지 한 부분에서는 어려운 부분은 딱히 없었어요. 그죠? 네, 없었어. 자, 그리고 나면은 자, 우리가 이 부분에 지금 말하는 부분에서 조금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우선은 이렇게 x의 값들을 모아놓은 건 정의역, 그 다음에 y 값들을 모아놓은 건 공역, 그 다음에 x의 값에 대응하는 함수 값들을 모아놓은 거는 치역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집합이랑 명제가 연결되면서 말로 나오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함수값 전체 집합을 치역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중요해요. 치역은 항상 공역의 부분 집합입니다. 그럼 우리가 조금만 좀 연관을 지어보면 우리가 그 전에 집합을 하시면서 부분 집합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 막 1번부터 4번까지 하면서 내가 부분 집합 되게 많이 나와. 왜? 명제까지도 이어지잖아. 그치? 그럼 명제 할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화살 표시가 같다면 뒷부분이 훨씬 더 큰 범위여야 해서 그 안에 속해야지만 우리가 그게 참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부분 집합이래. 속한데. 쫙 다 연결돼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겠죠. 그죠? 복합적인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공역 안에 치역이 부분 집합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조금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분명히 이걸 짚었거든? 짚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문제를 풀면 생각이 안 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 안 나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을 못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 근데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되게 착각을 많이 해. 근데 둘의 개념 완전히 달라요. 대응되지 않는 부분들의 y값들도 분명히 존재를 해. 그렇기 때문에 치역과 공역은 항상 부분 집합이야. 근데 같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같지 않을 경우들도 있다는 것도 꼭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함수인데요. 실제로 함수에는 총 4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1대1 함수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1대1 대응, 그 다음에 하나가 항등 함수, 그 다음에 하나가 상수 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자, 이 중에서 우리가 되게 유심히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1대, 아이고, 잘못 체크했어요. 1대1 대응이에요. 그래서 나는 보통 설명을 할 때 1대1 대응부터 설명을 하거든요. 우리가 1대1 대응은요. 제가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어떤 걸 얘기하냐면 이거 그림 안 그리셔도 돼요. 그림 그렸다 다시 지울 거거든. 이렇게 되어 있으면 1대1 대응은 뭐냐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X는 여자라고 생각하고 요 Y는 남자라고 생각할게. 그러니까 여자가 1, 2, 3이라는 여자가 있고요. Y는 A, B, C 이렇게 해주는 남자 3명이 있어. 얘네들이 소개팅을 하는 거야. 소개팅을 하는데 어머 소개팅이 너무 잘 됐어. 그래서 모두 짝을 이뤄서 총 3커플이 탄생했어. 그럼 봐봐. 3커플이 탄생하려면 중복돼서 찍을 수 있어? 없죠. 그치? 예를 들어서 1이 A를 택했는데 2도 A를 택할 수 없어. 그러면 띡. 그죠? 커플이 탄생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치? 3커플이 예쁘게 탄생했다라는 거는 얘가 중복되지 않고 서로의 화살 표시가 다 각각 제각기로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유식한 말로 표현했는데 그 부분의 파트가 중요합니다. 그 부분의 파트가 이거예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1대1 대응이라고 하는 말을 주지 않아, 문제에서. 문제에서 1대1 대응이야 라고 주지 않고 1대1 대신 유식한 말로 이렇게 표현해줘요. 그래서 x1이 x2랑 다를 때 fx1과 fx2도 달라. 그게 무슨 말이냐? 정의역이 숫자가 다르면 그때의 함수값도 다르다는 거야. 그걸 되게 지금 복잡한 말로 써준 건데 우리가 보면 1은 A로 선택했지만 3은 B로 선택했잖아. 그러니까 얘네 둘이 정의역이 다르죠. 그렇죠? 정의역이 1, 3 이렇게 다르잖아. 그러면 그때 함수값도 다르게 나온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야. 그걸 유식한 말로 표현을 해준 것뿐이에요. 자, 그런데 위에 1대1 함수라는 말도 들어가 있어요.
그쵸? 이거 표시하지 마세요. 함수라는 거. 그냥 내가 동그라미 친 거야. 함수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쵸? 근데 함수에도 똑같이 뭐가 들어갔냐면 이게 똑같이 들어가 있어. 그죠? fx1나 fx2가 다르면 그때 함수값도 서로 다르다면 똑같아. 그럼 1대1 대응하고 1대1 함수하고 무슨 차이야? 그죠? 뭔 차이야? 뭔 차이가 있길래 이름이 달라? 얘는 1대1 함수라고 하고 얘는 1대1 대응이라고 하잖아. 그쵸?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대1 함수라는 건 뭐냐면 공역이 되게 많아.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겹치지 않게 그냥 찍 가기만 했다는 거예요. 화살 표시가. 그래서 내가 예를 들자면 이런 걸 얘기해요. 이런 식으로 공역이 되게 폭넓게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정의역은 3개밖에 없거든. 그런데 얘네들이 이렇게 겹치지 않게 이렇게 찍었어. 이걸 1대1 함수라고 해요. 1대1 함수라고 해. 그러니 공역은 좀 더 많아. 근데 그 중에서 치역이 되게 일부분인 걸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1대1 대응이라는 거 보면 좀 더 디테일한 거잖아. 1대1로 대응되었다는 거거든. 근데 내가 얘기했어. 아까 뭐라고 했어? 소개팅인데 모두 커플이 됐어. 근데 심지어 내가 지금 그림을 그린 건 커플이 안 돼. 선택받지 못한 B, D는 집에 가야 해. 그치? 그 모두 커플이 됐다고 할 수 없어. 그치? 그치만 1대1 대응 모두 커플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부수적으로 추가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 이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공역 안에 치역이 항상 부분집합으로 있어야 돼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같을 수도 있지만 같지 않는 경우도 있어 라고 했는데 그 같을 수 있는 경우가 이 1대1 대응인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은 보통 1대1 대응인데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1대1 대응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항등함수예요. 이 항등함수는 이름이 있어요. 이 항등함수는 나중에 가서 할 건데 i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i라고 적어주면 돼요. 이름에서 약간 뉘앙스를 풍겼어. i야, i. 뭐야? 나. 그죠? 그래서 항등함수는 뭐냐면요. x가 그대로 함수값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x에다 1을 넣었어. 그럼 1이 그대로 함수로 나와야 돼. 그래서 얘는 꼭 적어주세요. 진짜 많이 나와요. 얘 대표적으로 항등함수 y는 x입니다. y는 x예요. 너무 당연한 걸 적어놓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y는 x라고 하는 직선인 그래프지. 1차 함수 그래프죠. 1을 넣어주면 함수값 1 나오고요. 2 넣어주면 함수값 1 나와요. 3 넣어주면 함수값 3 나오죠. 그죠? 이런 것들 우리가 상등함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대로 나온다는 거. 얘는 딱히 조건이 없어요. 그리고 항등함수라고 보통 한글로도 나오고요. 심지어 한글로도 나와요. 그리고 항등함수라는 문제만 별개로 나오진 않아요. 항등함수랑 항상 상수함수랑 같이 뭉쳐서 나와요. 근데 그게 이제 예시 문제로도 있기는 한데 이제 상수함수라는 건 뭐냐면 소개팅을 했는데 킹카가 있는 거야. 나머지 3명은 다 별론데 한 명만 독보적이야. 독보적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렇지만 나머지 애들은 그냥 일반 평범한 초지고의 남학생들이 앉아있는데 갑자기 딱 한 명 차은우가 앉아있어. 근데 한 명 선택할 기회를 주겠대. 그럼 당연히 다 차은우를 선택하겠죠? 그죠? 거기 안에 남자친구가 있지 않은 이상. 그지? 인기 투표를 한다고 치면.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면 차은우한테 몰빵 다 화살 표시가 갈 거 아니야. 그렇게 그래프가 표현되어 있는 걸 상수함수입니다. 그래서 상수함수의 그래프가 지금 보여지죠. 그죠? 이런 식으로. 2로 몰빵 다 간 거야. 몰빵 다 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는 정의역이 다 달라도 함수값이 다 똑같아야 돼. 그래서 뭐라고 표시하냐? x1과 x2가 달라도 얘는 함수값이 똑같아. 라고 부수적으로 적어주면 얘는 상수함수에 대한 설명이에요. 보통 상수함수라고도 보통 얘기해주지 않고요. 보통은 대부분 저런 식으로 기호로 써줘요. 그러니까 정의역이 달라도 함수값이 다 똑같아. 이렇게 주거든요. 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여기 5번 문제를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 좀 먼저 볼게요.
자, 어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두 함수 f와 g라고 하는 우리가 함수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함수를 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함수는 fx야 라고 배웠는데 그게 gx일 수도 있고요. hx라고도 해줄 수 있고요. zx, tx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쨌건 앞에 그냥 문자는 바뀔 수 있어. 근데 가로치고 x만 들어가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f와 g라고 하는 근데 f는 항등함수래. 그럼 항등함수가 뭐였지 우리가? 숫자를 넣으면 그대로 뿅 하고 복사돼서 나오는 거야. 자, 그럼 봐봐. fx는 항등함수야. 2를 넣어주면 무조건 뭐밖에 안 나와? 2밖에 안 나와. 그치? 자, 그 다음에 g는 상수함수래. 그럼 g는 상수함수니 x의 값이 달라져도 무조건 함수값이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죠. 맞아? 근데 봐봐. gx의 값이 누구랑 똑같대? 2랑 똑같대. 그러니 g2가 2면 g5도 2여야죠. 정의역이 달라도 함수값은 2로 몰빵이어야 해, 지금. 그치? 근데 fx는 항등함수니까 안에 있는 모양 그대로 5로 나와야겠지요. 그래서 얘는 5 빼기 2가 3이에요. 이런 식으로 항등함수하고 상수함수가 같이 연달아 나와요. 근데 실제로 얘는 되게 간단한 문제고요. 실제로 항등함수랑 상수함수를 연결해서 나오는 문제는 사실 킬러 문항으로도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왜냐면 너네를 굉장히 헷갈리게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이용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좀 잘 이렇게 약간 문제 푸는 접근 방법? 약간 그런 것만 잘 기억을 하시면 웬만하면 얘는 조금 머리만 돌리면 금방금방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리 킬러 문항이어도. 그럼 이제 차근차근 이제 앞에서부터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우선은 2번은요. 자,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있대요. 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 0, 1 얘가 1, 2, 3, 4 이거 그리지 마세요. 그리지 마세요. 그냥 이런 식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거 필요 없어요. 이제 절대 이런 식으로 그림 그리면서 풀지 않을 건데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우선 정의역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건 x의 값이 마이너스 1이고요. x의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어주라는 소리인 거죠. 맞아요? 그럼 실제로 내가 풀 때는 이렇게 풀 거다.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플러스 3 해서 2. 아, 얘가 2야. 이렇게. 맞죠?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에 x의 값이 0이라는 건 f0을 의미하는 거죠. 함수값이니까. 그럼 0 플러스 3이니까 3이 될 거고요. f1은 1 플러스 3이니까 4가 되겠죠. 이것도 실제로 이제 풀지 않겠죠. 이 정도는 머릿속으로 다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럼 2, 3, 4. 그럼 자, 얘는 문제. 1대1 함수야? 1대1 대응이야? 그쵸. 1대1 함수라고 얘기해. 1대1 대응은 될 수 없어. 그쵸? 왜? 1이 남았으니까.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 그 중에서 치역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치역은 하고 중괄호 예쁘게 하시고 2, 3, 4 선택된 애들만 들어가면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이에요. 자, 얘네들을 정의역으로 하는 애가 있는데 얘네들의 함수가 fx는 이런 식이고요. gx는 이런 식이래. 그런데 이렇게 둘이 같대요. 그쵸? 자, 그러면 얘를 서로 같은 함수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이름은 서로 같은 함수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정의역도 같아야 되고 공역도 같아야 되고 치역도 같아야 돼. 심지어 이렇게 생각해야 돼. F에 내가 X1을 넣어서 내가 Y1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잖아요. 그럼 G에다가도 똑같이 X1을 넣었을 때 Y1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러니까 숫자 1을 넣었을 때 0이 나왔어? 그러면 GX의 식에도 1을 넣었을 때 0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서로에 대응하는 것까지도 똑같이 데칼코마니여야 돼. 예를 들어 내가 뭐 얘가 이게 F라고 해주면 얘가 fx라는 식이에요. 그런데 1, 2, 3, a, b, c라고 했을 때 1, 이렇게 화살 표시라면 이렇게 g, 얘는 g 함수예요. 똑같이 1, 2, 3, a, b, c라고 했을 때 이렇게 모양까지도 화살 표시 가는 모양까지도 똑같아야 돼. 그냥 정의역, 공역, 치역 이렇게만 같으면 아닐까요? 치역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뭐 1이 B를 가고 2가 A를 가고 3이 C가 같다고 해도 어차피 치역은 똑같은 거잖아. 근데 그렇게 같은 게 아니라 대응되는 화살 표시가 가는 것도 똑같아져야지만 됩니다. 그럼 해볼까? 자, F에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F에 0을 넣어주면 0이 되고 F에 2를 넣어주면 2가 되죠.
x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그럼 여기다 g에다 마이너스 2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8a인데 그게 마이너스 2가 돼야 된다는 소리죠. 따라서 a 값 얼마?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겠죠. 나머지를 똑같이 다 하셔도 어차피 a 값은 똑같이 4분의 1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4번이에요. 4번은요, 우선은 함수의 그래프가 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함수인지 아닌지를 보는 건데, 함수가 되려면 x의 값이 빠짐없이 모두 대응돼야 되고, x의 값 모두 다 y 값이 오직 하나만 대응되어야 한다고 했죠. 오직 하나만 대응되어야 돼서 얘는, 가로축 아니고, 가로선을 그어주시면 돼요. 자, 가로선을 그어볼게요. 자, 가로선을 그었는데, 여기서 하나, 하나, 하나. 맞죠? 자, 가로선 그었어요? 미안해. 가로선 아니다. 미안해. 취소. 세로선. 내가 착각했어. 세로선이에요. 세로. 하나, 하나, 하나. 맞죠? 세로. x의 값이 하나일 때 y 값 어떻게 돼? 2개. 그럼 얘는 안 되겠죠. 얘는 이렇게 어디를 그어도 다 이거 그림 안 그리셔도 돼요. 선 그리는 거 나 따라서 그리지만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도 하나, 여기도 다 해도 하나, 얘도 다 하나. 맞죠? 네, 그거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인데요. 1대1 대응이 가로야. 미안해. 1대1 대응이 가로선이에요. 가로선이야. 자,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래프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그래프가 안 나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우선은 얘는 대충 그리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직선의 그래프고요. 그죠? 대충 그리셔도 돼요. 정확하게 안 그리셔도 돼요. 자, 절대값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V자로 생겼어요. V자로 생겼어요. 그 다음에 얘는 이런 식으로 2차 함수 그래프죠. 자, 그 상태에서 가로선을 그었어요. 하나만 접하네요. 가로선 그었어요. 2개 접했죠? 그럼 안 돼요. 가로선을 그었어요? 2개 접했죠? 아니에요. 한마디로 뭐냐면 x의 값이 달라도 y 값이 지금 계속 똑같이 2개가 나란히 나오는 경우잖아요. 그죠? y 값이 중복돼서 나오는 거잖아. 그런 경우는 안 되기 때문에 가로축을 그었을 때 2개에서 만나면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답은 기억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7번이에요. 자, x가 1인데 x에서부터 x로의 함수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경우의 수 부분이 쓰여요. 그래서 실제로 니네가 맨 뒷단원에 가면 순열 배울 때 경우의 수에서 함수의 개수 구하시는 걸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얘는 그림을 그리시면 이렇게 되겠죠. 1, 2 이렇게 되는데 1이 갈 수 있는 화살 표시가 1한테 가는 방법도 있고요. 그지? 아니면 2한테 가는 방법이 있겠죠. 그럼 두 가지네. 1이 갈 수 있는 거 두 가지. 그 다음에 2가 갈 수 있는 거 1한테도 갈 수도 있고 2한테도 갈 수도 있죠. 그럼 얘도 두 가지. 근데 어쨌건 1하고 2가 무조건 어쨌건 같이 동시에 화살 표시를 가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주지 우리? 경우의 수일 때 곱했죠. 그죠?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2라 4가지.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내볼게. 자, x는 1, 2, 3이에요. 그런데 y가 1, 2, 3, 4, 5, 6 이렇게 있다고 치자.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냥 함수의 개수야. 처음에 그냥 함수의 개수. 그러면 1이 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1, 2, 3, 4, 5, 6, 6가지. 6가지. 그러니까 1이 갈 수 있는 거 6가지, 2가 갈 수 있는 거 6가지, 3이 갈 수 있는 거 6가지. 해줘서 총 108가지. 근데 만약에 1대1 함수라고 하면? 그럼 중복해서 가면 안 돼. 그치? 그럼 1이 갈 수 있는 건 6가지거든요. 근데 2가 갈 수 있는 건 1이 간 거 빼고 만약에 1이 예를 들어서 4를 갔어. 그러면 4 간 거 빼고 나머지를 가야 되니까 5가지. 그지? 그 다음에 이번에 2가 만약에 6이 갔어. 그럼 6 간 거 빼고 나머지 숫자 몇 개 남았어? 4가지. 맞죠? 그래서 얘는 총 몇 가지야? 그러면 20, 120가지. 야, 나 이거 잘못했지. 이게 216이지, 이거? 아닌가? 108 맞나? 아니면 36. 36 곱하기 6 해주면, 그래, 200, 66에 36. 210, 이상해. 66에 36, 6, 38, 216 맞네요. 어쩐지. 개수가 훨씬 더 많아야 되는데 작아서 잘못 계산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상수함수.
얘들아 항등함수로는 당연히 안 나와요. 개수가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상수함수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1, 2, 3이 모두 다 1을 선택할 수도 있고 2로 쭉 갈 수도 있고 3으로 쭉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결국 공역의 개수만큼 나오니까 6가지. 이해했죠? 1로 쭉 이렇게 가는 거 한 가지,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세 가지 이런 식으로. 그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의 가정으로도 함수의 개수 구하는 방법까지도 기억해 주시면 돼요. 아마 이게 응용해서 아마 나올 거예요. 시험 문제 거의 100%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 함수의 개수 부분은요.